여기 이제 그리스 사람들의 장례 어떤 관습이죠. 보통은 이제 화장을 하면 뼈를 수습해가지고 뭐 바다에 뿌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기는 화장과 매장을 동시에 하는 문화예요. 화장을 해요, 일단은. 그리고 뼈를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무덤을 이렇게 쌓는 거죠. 그렇다고 땅을 파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그 밑에 관을 놓고 이러지는 않는 거예요. 다 이제 장례가 끝났어요. 다들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아킬레우스가 사람들을 불러 세워서 뭘 하냐면 장례 경기를 이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상금들을 막 가져와요. 상금들이 주로 보면은 이제 세발솥, 가마솥, 수공에 능한 여인들, 황소, 노새 이런 것들이에요. 무쇠, 쇠가 굉장히 귀해요. 나중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황금보다 더 귀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청동기 문명 말기거든요. 아직 이제 쇠를 잘 다루지는 못해요. 쇠가 지금 쓰임이 솥 있죠, 솥. 물을 끓이는데 쓰는 솥, 무쇠, 솥. 이 정도로 쓰여지고 있고 나머지 농기구라든지 무기 있죠. 전쟁 때 창이나 칼 이런 걸로는 아직 쓰이고 있지 않아요. 장례 경기를 펼치는데 경기 주최자는 지금 아킬레우스예요. 그래서 마치 아킬레우스가 최고 아가멤논을 대신해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주최하는 그런 최고 왕의 위치에서 뭔가를 베푸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킬레우스는 운명적으로 일찍 죽는 것도 있지만 사실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아가멤논의 밑에서 그 아가멤논의 명령을 수행하는 일종의 이제 장수잖아요. 그런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밑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갈등이 계속 생긴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자신이 아가멤논에게 뭔가를 수여하고 결정하고 명령하고 화해를 시키고 주최를 하고 이런 역할로 바뀌고 있어요. 짐승 같은 모습에서 약간 이제 온화한 통치자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개의 경기가 펼쳐져요. 맨 마지막 경기가 이제 창던지기인데 거기는 이제 아가멤논이 나와가지고 아가멤논에게 그냥 명예를 높여주고 실제 경기는 진행하지는 않아요. 전차 경기 굉장히 길게 엄청난 제일 중요한 경기예요. 전차 경기가 첫 번째로 진행되고 그 다음에 권투, 그 다음에 레슬링, 달리기, 그 다음에 모의 1대1 대결, 방패하고 막 칼을 가지고 1대1 대결, 그 다음에 원반 던지기, 무쇠 원반이에요. 그 다음에 활 쏘기, 맨 마지막에 창 던지기 이렇게 8개 종목이에요. 첫 번째가 전차 경기입니다. 여기 1등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수공에 능한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22대들이 세발솥, 아마 이제 무쇠 솥일 거예요. 이게 이제 1등 상품이에요. 요즘 말하면 솥단지가 무슨 그렇게 큰 명예가 될 수 있나? 상금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 당시는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상금들이 놓여지고 있어요. 이 경주에 대해서 아킬레우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경기라는 거예요. 장례 경기는 파트로클로스의 명예를 위해서. 이 경기가 펼쳐지는 그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만약에 아킬레우스가 장례 경기를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 해준 것과 해주지 않은 것의 차이는 굉장히 큰 거예요. 사실 죽은 사람이 명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장례도 안 치러졌다. 그러면 명예가 훼손되는 거죠. 근데 장례를 그래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소홀함이 없이 치러졌다. 그런 명예가 이렇게 지켜지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잘 통치했던 그 지도자를 기리는 지도자가 죽으면 이제 이런 장례 경기를 해줬다고 하니까 파트로클로스를 위해서는 굉장히 명예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우스 자기는 이 전차 경기에 참가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신마잖아요. 나가면 무조건 1등 하니까 참여하고 싶은 사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오멜로스가 첫 번째로 나왔어요. 그 사람은 2권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이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가는 좋은 말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전차 끄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디오메데스가 일어섰어요. 디오메데스는 전에 아이네이아스의 말을 뺏었어요. 그래서 아이네이아스 말은 앙키세스가 라오메던의 그 신마, 그 종자를 훔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아이네이아스 말을 타고 디오메데스가 출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 아가멤논의 동생 메넬라우스는 아가멤논의 앞말 한 마리, 아이테라는 그 말을 타고 자기 말, 이제 포다르고스라고 말의 이름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앞말, 자기 형한테 한 마리 빌린 거예요. 그것에 또 사연이 나왔습니다. 앙키세스의 아들에게서 받은 것인데, 여기 앙키세스는 아이네이아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쨌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근데 아가멤논에게 선물을 줬는데 일종의 뇌물이에요. 전쟁에 참여하는 대신에 뇌물을 먹여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여튼 그 말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뭐 아가멤논은 뇌물을 받고 이 앙키세스의 아들 에케폴로스라는 그 사람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선처를 해줬던 것 같아요. 네스토르의 아들 안틸로코스가 참전을 합니다. 근데 네스토르가 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줘요. 말이 좀 느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은 네스토르의 말이거든요. 네스토르의 말이 늙었어요. 뒤에서 보시면. 그래서 늙어서
예전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래서 요령을 좀 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꾀를 내라는 거죠. 이렇게 반환점을 돌 때 안쪽으로 재빠르게 돌으라는 거예요. 재빠르게 안쪽 코너링을 잘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아들이 전차 경주에 참여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경쟁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들과 전차를 내어주고 또 요령을 또 가르쳐주고. 근데 여기서 이제 네스토르가 얘기하는 게, 말이 좀 좋지 못해도 기술이 좋으면은, 꾀를 내가지고 기술이 좋으면은 잘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아드라스토스의 날랜 신마 아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드라스토스는 아르고스 왕이었거든요. 티데우스하고 함께 테바이를 공격했어요. 2번에 걸쳐서 공격했는데, 첫 번째에서는 다 죽었는데 이 아드라스토스만 살아남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리온이라는 신마 때문에. 근데 이 아리온은 포세이돈하고 데메테르 사이에서 태어난 말이에요. 원래 이제 데메테르가 페르세폰의 자기 딸이 하데스가 그 납치해가지고 찾아 헤매거든요. 정처 없이. 근데 이 포세이돈이 데메테르에게 약간의 이제 애정을 품어가지고 쫓아다녀요. 데메테르가 싫어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도망갈 수가 없죠. 말로 변해가지고 도망갔다고 했는데, 또 포세이돈의 말의 신이잖아요. 포세이돈도 말로 변해가지고 도망가는 데메테르를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를 했고, 그러면서 말이 태어났어요. 그 말이 아리온이에요. 그래서 여기 신마 아리온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리고 라오메돈의 말들. 라오메돈의 그 말은 신마죠. 제우스가 가니메데스라는 라오메돈의 삼촌이 될 거예요. 잘생겨가지고 올림포스로 이렇게 납치를 했잖아요. 그 대신에 신마를 주었는데, 그런 말들을 몰며 뒤쫓는다고 해도 코너링만 잘하면, 돌 때 있죠. 그때 잘하면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환점에서 잘 돌아가면은 일단은 절반 이상에서 역전을 해가지고 가기 시작하면 따라잡기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청중들은 이런 얘기를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드라스토스 얘기, 그 다음에 아리온이라는 신마 얘기, 이런 것들은 다 전설로서 다 들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거든요. 호메로스는 이거에 대해서 친절한 설명이 없어요. 배경 지식이 없는 한에서는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게 어렵기도 하죠.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리오네스가 참전을 했어요. 그리고 심판은 포이닉스, 노인이죠. 심판 역할을 맡긴 것도 사실은 명예를, 그 사람이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주는 걸 거예요. 포이닉스가 기쁜 마음으로 심판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뒤에 심판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판관으로 세웠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차 경기를 합니다. 여기 신들이 개입을 하고 있어요. 전차 경기에도. 이런 거요. 아폴론이 나와가지고 티데우스의 아들 디오메데스에게 채찍을 떨어뜨리게 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잘 가던 디오메데스가 채찍을 떨어뜨렸어요. 자기 실수죠. 근데 의도하지 않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이런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어요. 길을 가다가. 그런 것들을 다 신들의 어떤 의지, 신들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뚝 떨어졌네.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그런 것들도 신들이 개입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아폴론. 왜냐하면 디오메데스가 전에 아폴론 신에게도 대항한 적이 있거든요. 아레스하고 아프로디테를 찌르고서. 하여튼 아폴론이 손을 쳐가지고 채찍을 떨어뜨린 것처럼 돼 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애기도 아닌데 디오메데스가 채찍 떨어졌다고 울까? 하여튼 과장이 좀 심한 거죠. 그때 아테네가 도와주고 있어요. 디오메데스에게 채찍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리고서는 먼저 1등으로 가 있는, 그러니까 디오메데스가 채찍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뒤쳐졌잖아요. 1등으로 가 있는 에오멜루스에게 뒤쫓아가가지고 아테네가 말들이 멍에를 부숴버렸다고 돼 있어요. 큰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에오멜루스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에오멜로스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멍에가 부서지고 퍼져가지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것도 어떤 신이 했을까? 그럼 디오메데스를 사랑하는 신이었겠지? 이래서 이제 아테네가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틸로코스가 막 뒤쫓아가는데, 사실 그 안틸로코스보다 앞서서 메넬라오스가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환점 그 좁은 길, 거기서 안쪽으로 이제 파고드는 거예요. 안틸로코스. 메넬라우스가 깜짝 놀라요. 부딪힐까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메넬라우스가 일부러 속력을 늦췄어요. 물론 메넬라우스가 속력을 늦추지 않고 가면은 부딪혀가지고 서로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안틸로코스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이고, 메넬라우스는 움찔해가지고 가지 못하고 부상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자기 말을 속력을 늦춰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화를 내는 것이죠. 관중석으로 이제 화면이 이동했어요. 관중석에서는 이도메네우스가 맨 먼저 어떤 말이 들어오는지 알아봤어요. 잘 보이는 높은 곳에 이도메네우스가 앉아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멀리서도 사람들의 음성을 듣고 또 눈도 굉장히 좋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색깔 밤색, 그 다음에 이마에 둥근 반점까지 봤다고 되어 있어요. 이도메네우스가 노인인데 이렇게 시력이 좋을 수 있을까? 약간 이제 의구심이 들죠. 그러면서
좀 허세를 떨어요. 나만 보이는가? 이러면서 다른 사람 안 보여? 뭐요? 이렇게 딱 보니까 아르고스인들을 다스리는 아이톨리아 사람가수. 이 얘기는 뭡니까? 아르고스 왕 누구예요? 디오메데스. 왜 그 사람을 아이톨리아 사람이라고 했냐면 원래 아이톨리아의 큰 도시는 이제 칼리돈인데 거기 왕이 누구였어요? 오이네우스였어요. 그거는 디오메데스의 할아버지예요. 그렇죠. 원래 그러니까 티데우스, 오이네우스와 티데우스의 고향. 근데 자기 아버지가 살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아르고스에 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르고스의 왕의 하위가 돼가지고 아까 이제 아드라스토스의 신마 아리온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아드라스토스 왕의 사위가 티데우스예요. 그가 이제 죽고 그 아들들도 테베 전쟁에서 죽고 이러면서 티데우스의 아들, 티데우스도 사실 죽었기 때문에 테베 전쟁에서 디오메데스가 왕위를 물려받은 거예요. 정확하게 이도메네우스가 본 거예요. 1등으로 오는 게 디오메데스라고. 쭉 반환점까지 상황에서는 에우멜로스가 맨 먼저 달리고 있었는데 아테네가 방해를 해가지고 부상을 당했고 말이 이제 막 멍해가 부서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디오메데스가 앞장 먼저 올라온 건데 그 사실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서 진행됐기 때문에 반환점 돌아오는데 누가 돌아오나 이렇게 봤더니 디오메데스였어요. 그걸 처음 본 사람이 아주 노인장 이도메네우스였고 그랬더니 오일레우스의 날랜 아들 아이아스 작은 아이였어요. 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모욕적인 말로 이도메네우스를 비난을 해요. 비난할 게 없잖아요. 사실은 이도메네우스요. 그대는 왜 전부터 허풍만 떠셔. 사실 허풍이 조금 있긴 하죠. 나만 보이냐 좀 다른 사람은 안 보이냐 이런 식으로 시력이 안 좋을 텐데 노인이라서 그대는 젊지도 않고 눈도 이렇게 날카롭지 않을 텐데 다 보이는 것처럼 허풍을 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허풍 떠는 거는 어울리는 모양이 아니다 이러면서 비난을 해요. 근데 이 장면이 좀 이상하죠. 안 해도 될 말을 지금 작은 아이아스가 하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이도메네우스가 아이아스요 헐뜯기 좋아하는 자 이러면서 말다툼을 시작합니다. 서로 이제 모욕적인 말로 막 헐뜯고 이렇게 하려는 찰나에 아킬레우스가 일어나가지고 중재를 해요. 더 이상 이렇게 말싸움 하지 말라. 두 사람에게 다 어울리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화해를 요청하는, 중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분쟁의 대상이죠. 아킬레우스는 아가메논하고 싸우고 화해를 전혀 하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화해를 요청하고 중재를 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말을 잘 들어요. 이도메네우스도 그렇고 작은 아이아스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는 작은 아이아스의 성품이 굉장히 안 좋게 묘사되고 있어요. 나중에 트로이가 성이 함락되고 아테네 신전에 있던 카산드라 있죠? 헥토르의 누이, 동생, 프리아모스 왕의 이제 딸이죠. 공주였는데 그녀를 신전에서 겁탈을 해요. 작은 아이아스가. 못된 짓을 저질러서 나중에 그뿐만 아니고 그리스군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순탄치 않게 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돼요. 어쨌건 1등은 디오메데스. 스테넬로스가 상을 딱 가지고 가는. 왜냐하면 스테넬로스하고 디오메데스는 늘 같이 다니거든요. 스테넬로스는 이제 디오메데스의 부장, 밑에 장수가 되겠어요. 그리고 둘은 테베의 전쟁에 함께 참전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들어온 건 안틸로코스, 세 번째가 메넬라오스였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메리오네스, 가장 느렸어요. 메리오네스가 크레테의 사람이죠. 아까 이도메네우스가 맨 먼저 선조에 오는 사람은 발견했었는데 이도메네우스의 부장 메리오네스가 맨 꼴찌로 왔어요. 왜냐하면 말도 가장 느리고 전차를 모는 실력도 굉장히 서툴렀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에오멜로스가 들어왔어요. 에오멜로스는 이제 아테네 때문에 전차가 부서져가지고 근데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들어왔나 봐요. 신기하게도. 맨 꼴찌로 들어왔는데 아킬레우스가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오멜로스가 실력도 굉장히 좋고 말도 제일 좋기 때문에 지금 꼴찌로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도 감동적인 장면일 수 있어요. 스포츠에서. 스포츠맨십 그것을 구현한 것이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꼴찌라 해도. 설령. 보통 같았으면 에이 모르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그걸 수습해가지고 어쨌건 마지막으로 꼴찌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2등상을 주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틸로코스가 반발을 해요. 왜냐면 내가 2등인데 나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안틸로코스도 지혜롭게도 나로부터 명예를 빼앗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그냥 아무 말도 않고 2등으로 들어왔는데 꼴찌로 들어온 사람 보고 2등상 주면은 공정하지가 않잖아요.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고도 가만히 있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품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도 여러분도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를 침해받았는데 그냥 그럴 수 있지 뭐 이런 태도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보세요. 그런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지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안틸로코스는 그건 자기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으로 주기로 했던 그 암말 그거는 포기하지 않겠다. 양보하지 않겠다. 강력하게 얘기하니까 정상금을 주고 싶으면 2등상을 주고 싶으면 정해져 있던 거 말고 아킬레우스 막사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보물들이 있잖아요. 막사에 그걸 다른 특별상처럼 주라는 거죠. 그런 거를.
원래 정해져 있던 내 권리를 빼앗지 말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아킬레우스는 556행에 사랑하는 전우인 안틸로코스가 마음에 들어 미소를 지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킬레우스는 23권에서 보면은 안틸로코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전승에 의하면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 죽은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자가 안틸로코스예요. 안틸로코스는 젊어요. 아킬레우스처럼, 파트로클로스처럼 마음에 들어서 아킬레우스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2등으로 들어온 안틸로코스의 명예도 훼손하지 않고 맨 꼴찌로 최선을 다해서 들어온 에오멜로스에게도 명예를 주기 위해서 내온 상품이, 특별상으로 내온 상품이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서 빼앗은 청동 가슴바지. 아스테로파이오스는 강둑 전투에서 아킬레우스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에게서 빼앗은 청동 가슴바지를 상금으로 줬어요. 그 이후로도 보면 상금이라는 게 다 노략질한 거, 빼앗은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여기 뭐 전차 경기에서도 디오메데스가 갖고 온 거는 아이네아스의 말이었잖아요. 아스테로파이오스에게서 빼앗은 청동 가슴바지를 선물로 2등상으로 에오멜로스에게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재가 마무리 안 된 게 메넬라우스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반환점 돌 때 반칙을 썼다라는 거예요. 안틸로코스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2등이었는데 부딪힐 뻔하고 큰 사고 날 뻔했는데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반발을 합니다. 메넬라우스가. 그러면서 웃긴 얘기를 하는데 메넬라우스가 우리 둘 사이에 시비를 가리되 불편부당하게 하시오. 아르고스인들과 지휘자들에게 우리 둘 사이에 안틸로코스와 메넬라우스 사이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얘기해요. 누가 옳은지 아니면 그른지. 그렇지 않으면 메넬라우스가 신분으로 자기가 고귀하고 나이도 많기 때문에 억지로 안틸로코스의 말을 빼앗아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카이오이족과 그 지휘관들에게 그 시비를 요청했다가 갑자기 말을 바꿔요. 아니, 내가 몸소 판결을 내리리다. 자기가 내리겠대요. 내 판결은 공정하다. 이러면서 무슨 근거로? 어쨌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어떤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뭔 얘기냐면 안틸로코스 와가지고 맹세를 하라는 거 신 앞에. 잘못이 없는지 있는지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메넬라우스가 자기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저 늙은 말 안틸로코스가 갖고 온 말은 늙었어요. 네스토르의 말들이에요. 그래도 형한테 빌려왔던 말 그래도 꽤나 좋은 말들이거든요. 그걸로 가지고도 이 안틸로코스한테 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력이, 전차모는 실력이 뒤처진 것으로 인식되니까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틸로코스가 또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고정하세요 이러면서 메넬라스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마음이 급하고 생각이 얕아서 실수를 저지르게 마련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젊기 때문에 젊음이 실수를 한 것이에요. 생각이 좀 얕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앞서고 경쟁심, 투지 이런 것들이 앞서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수도 있으니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이러면서 양보를 합니다. 말을 끌고 가가지고 메넬라우스에게 넘겨줘요. 2등상을 이제 넘겨주는 것이죠. 그랬더니 메넬라우스가 흐뭇해가지고 노여움을 계속 거두겠다라는 거예요. 젊음이 그대의 지혜를 이겼다. 그 상황 자체를 표현이 멋있죠. 안틸로코스가 그렇게 했던 거는 원래 지혜로운 사람인데 젊기 때문에 성급해가지고 이제 젊음이 지혜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박하죠. 원래는 이제 결코 교만하거나 경박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용서를 하고 있어요. 메넬라우스가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용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젊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젊음 때문에 그런 경박한 신중치 못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 거고 또 하나는 훌륭한 아버지와 아우 가족들이 다 와가지고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나 때문에 그런 거죠. 메넬라우스는 자기 부인 헬레네를 좀 찾고 싶어가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애쓰고 있는 그 가족들 생각해가지고 용서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버지 네스토르하고 이 아우 트레시메네스 안틸로코스까지 굉장히 전쟁에서 꽤나 큰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 거 봐서라도 이제 용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금으로 준 그 말들 안틸로코스에게 양보를 해요. 메넬라우스의 관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한참 전쟁하다가 일리아스의 첫 부분에서는 굉장히 갈등 상황이 많아요.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도 싸우고 약간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고 또 아가멤논은 그 전군을 순시하면서 전투 태세를 검열하면서 디오메데스나 오디세우스에게 뜬금없이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들이 꽤 있었고 군이 막 우왕좌왕하는 그런 아가멤논이나 메넬라우스도 함선들까지 불타면서는 자기들의 책임, 비난 이런 것들을 계속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치유되는 장면이에요. 장례 경기를 통해 가지고 갈등이 화해로 바뀌는 장면이다. 이렇게 이런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안틸로코스가 젊음이 지혜를 이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시켰어요, 사실은. 늙은 아버지의 꾀죠, 꽤. 그거로 이렇게 된 일인데, 어쨌건
더 지혜로운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버지보다도 네스토르보다도 안틸로코스예요. 메넬라우스에게 한 거 보세요. 또 아킬레우스에게 한 거 보세요. 자기 2등상을 빼앗겼을 때 그거를 양보하지 않겠다. 메넬라우스가 항의하자 그거에 대해서는 메넬라우스는 훨씬 더 나이가 있고 또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을 또 높여주면서 양보하는 안틸로코스가 나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더 좋아했을 수 있어요. 아킬레우스는 파트로클로스도 보면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누구에게도 화를 내지 않고 친절하고 여기 또 보면 안틸로코스 그런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맨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2등의 명예를 줬잖아요. 그렇죠? 아스테로파이오스의 청동 가슴바지를 줬기 때문에 맨 마지막 하나 상금이 남아있었죠. 그거를 아킬레우스가 지혜롭게도 네스토르에게 줬어요. 명예이상이에요. 네스토르는 어쨌건 경주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명예이상으로 준 거예요. 아마 안틸로코스를 봐서 그러지 않았을까? 안틸로코스를 굉장히 편애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랬더니 네스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내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여. 아킬레우스가 이 이야기를 나중에 프리아모스 왕에게도 들어요. 헥토르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프리아모스 왕이 아킬레우스에 오거든요. 그때 내 아들이여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네스토르가 아킬레우스에게 내 아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킬레우스가 왜냐하면 네스토르의 명예를 높여줬거든요. 경주에도 참여하지 않았지만 맨 마지막 5등상 상금을 주었기 때문에 상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옛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도 자기도 이제 장례 경기에 참여해가지고